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NLS입니다. 태양을 이용한 채광 방식과 당사에서 개발된 일조권 침해 해결 장치, 헬리오스에 대한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건물 간의 간섭으로 인해 햇빛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낮게 짓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현상으로 그 대안을 찾고자 많은 채광 방식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근거리 채광 방식입니다. 광덕트, 그다음에 파이프, 광섬유, 광선반 등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건물 외부에서 건물 내부로 인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채광하는 방식으로 빛을 멀리 보낼 수는 없는 방식입니다. 건물 내에 단거리 채광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원거리 채광 방식의 해외 사례입니다. 두 개의 반사경을 이용해 태양의 빛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태양을 따라 거울이 작동하며 반사되는 빛을 일정한 방향으로 보내주는 장치를 통틀어서 헬리오스텝 방식이라고 합니다. 헬리오스텝 방식을 이용해서 일조권 침해를 해결해 보고자 국내에도 도입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국내에 설치되었던 사례이며 현재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작동이 중단되었거나 추가로 되진 않고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쪽 남측의 가해 건물로 인해 북측의 피해 건물 저층부에 음영이 이제 발생될 경우 피해 건물 상부에 이와 같이 1차 반사경 헬리오스탯을 설치합니다. 1차 헬리오스탯 거울은 태양을 따라 움직이면서 반사된 빛을 가해 건물 옥상에 설치된 2차 반사경에 빛을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반사경은 1차 반사경부터 오는 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해 건물 저층부에 빛을 반사시켜 주고요. 2차 반사경은 지금 보시는 바같이 이제 움직이진 않고 고정형이기 때문에 늘 피해 건물 저층부의 각도가 설정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헬리오스탯에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1차 반사경인 헬리오스탯이 태양을 따라 구동을 하면서 2차 반사경이 전달된다고 말씀드렸고 2차 반사경이 저층부에 채광을 해주는데 채광되지 않는 다른 층에 있는 세대 거주자가 거울을 통해서 다른 집 세대를 볼 수 있는 사생활 침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이 현재 실제로 이게 용인 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헬리오셋 장치입니다. 여기는 1차 반사경이 태양을 따라 구동을 하고요. 2차 반사경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로 이제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얼마큼 거울이 큰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1차 반사경은 태양을 따라 구동을 해서 사생활 침해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 2차 반사경 고정형입니다. 따라서 이 2차 반사경을 통해서 다른 집의 사생활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표면을 미세하게 긁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미세하게 긁는다는 건 반사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빛이 여기서만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채광 각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헬리오스탯이 정확히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2차 반사경에 정확한 모습 모양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차 반사경인 헬리오스탯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을 경우에는
요만큼의 빛이 2차 반사경에 전달됩니다. 또한 이 거울이 또 이제 고도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겠죠, 하늘로요, 방향이.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누락되는 곳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2차 반사경에 빛이 다 차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방식이겠죠, 이제. 옥상에서 이 외벽을 따라 한번 반사시키고 안에 채광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빛이 누락이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이러한 장치들이 도입됐다가, 거울이 굉장히 큰 거울이 옥상에 올라가면 풍압에 의해서 구동부 쪽이 모터가 깨지거나 파손돼서 고장되는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막대한 유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이런 장치들이 국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채광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정확히 빛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 거울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두지 않고 그냥 한 몸체의 위아래에 두게 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헬리우스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 보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밑에는 1차 반사경이 태양을 따라 구동을 하고요. 반사된 빛을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으로 올려준다면 2차 반사경은 빛을 어느 정해진 곳에 이렇게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요거는 원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아까 헬리오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의 모양도 같지만 특허나 이런 기술적인 침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신기술로 지정받게 된 몇 가지 이제 특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치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몸체에 위아래 거울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울은 1차 반사경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은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6프레임을 중심으로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울의 중심으로 축이 있어서 이 6프레임 중심으로 좌우로 움직이고 거울을 통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장치에는 GPS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이성으로부터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태양과 지구의 향상운동은 늘 똑같습니다. 그러한 좌표값이 프로그램으로 보드를 심어서 이 안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차 반사경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정확히 태양을 따라 움직입니다. 동지와 하지는 태양의 고도가 틀린데요. 그러한 것도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1차 반사경이 태양을 따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반사된 빛을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으로 수직 상방으로만 일정하게 반사시키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은 밑에 있는 1차 반사경으로부터 빛이 일정하게 계속 오기 때문에 이 1차 반사경, 2차 반사경은 보내고자 하는 그 타겟을 향해서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빛이 계속적으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1차 반사경은 통거울인데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을 보시면 이와 같이 픽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10cm짜리 픽셀형으로 여러 개가 달리는데 중형에는 61개의 픽셀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픽셀, 거울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설계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핸드폰만한 거울을 태양에 비춰서 반사된 빛을 바닥에 비추게 되면 핸드폰만한 모양의 빛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멀리 80m 떨어진 벽에 보내게 되면 정확히 0.5점만큼 빛이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태양과 지구에 한 점을 두고 이렇게 형성되는 각도가 0.5도인데요. 0.5점만큼 빛이 확산이 돼서 80m 떨어진 벽에는 한 78cm짜리 원이 하나 크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픽셀이 움직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 픽셀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원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거실창에 이와 같은 거실창문 모양대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창을 꽉 채우고요. 이 빛은 확산됐기 때문에 빛이 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픽셀을 이 픽셀과 중첩을 시켜서 계속해서 겹치면서 조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실 창문 표면에 약 4000럭스의 빛을 전달해 주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으기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세대의 창문에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이 픽셀의 특징입니다. 이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잠깐 위에 있는 2차 반사경이 픽셀로 되어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2차 반사경의 이 거울 자체가 통거울로 돼서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거울이 처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평탄도도 유지할 수 없고, 그러니 이제 그 거울 형상 자체가 멀리 가게 되면 일그러지거나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울도 이렇게 그 플랫한 그런 거를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거울을 아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멀리 보낼 때는 빛이 다 왜곡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픽셀형은 거울이 작기 때문에 평탄도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4개의 거울이 사진에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인데 제일 작은 거울부터 그다음에 실제 소형에 들어가는 거울입니다. 이런 거울이 있는데 1번 거울은 여기 1번 거울이죠. 1번, 2번, 3번, 4번인데 멀리 가면 지금 빛이 잘 안 보이지만 였지만은 모양이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거울은 흐리고 큰 거울은 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울이 크다고 해서 이게 빛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지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에서 저희가 시험을 의뢰해서 시험 성적서로 받은 이 픽셀경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가로세로 10cm짜리 픽셀 거울을 80m에 보내게 되면 동그란 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지름의 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때 재보니까 79cm 정도, 여기 보시면 정확히 78cm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0.5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탄젠트값 0.5를 놓고 80m를 두면 69에 대한 지름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10cm짜리 거울에 지름을 더하면 정확히 이 동그란 원의 지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또 보여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픽셀 하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옥상에 설치가 되면 픽셀로부터 반사된 빛이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아파트 옥상에서 이거는 여수 웅천 하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2차 반사경부터 나간 픽셀은 이와 같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픽셀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또 하나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창문에 다 픽셀을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창문에 자동으로 가게 되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세팅된 모양대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빛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연히 왼쪽에 있는 그 실내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아까 지금 보여드린 픽셀 방식의 그 채광 방식은 빛의 자연스러운 이제 채광 각도 확산에 의한 그런 채광
확산이 되는 거울의 특징을 이용해서 채광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반사경 자체를 그러면 약간 볼록형식으로 이렇게 공률을 주면 더 많이 확산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근거리 채광 방식으로 이제 주택가 같은 곳에 채광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특수 공명경입니다. 평면경과 사실 이 공률 R값이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미세하게 공률을 주는 거죠.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빛이 앞에서 흩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평면에 가까운 그런 그 복면경을 이와 같이 3차 반사경으로 만들어서 창문 측면에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럼 이 빛이 전달돼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죠.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옥상에 설치된 엘리오스는 소형입니다. 소형의 2차 반사경을 주택가 1000만미터에 있는 2차 반사경, 3차 반사경, 이게 1차, 2차이기 때문에 3차가 되겠죠. 3차 반사경 센터에다가 아까처럼 픽셀을 다 모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픽셀이 이렇게 멀리 갔을 경우에 멀리 가지 않을 경우에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해 보이죠? 이런 모양으로 픽셀이 나오는데 이거를 전부 돋보기처럼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3차 반사경에 모은 빛을 실내에 채광해 주게 되면 빛이 퍼지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이제 아파트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보통 동간거리가 80에서 100m 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확산된다는 것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확산의 퍼진 각도가 크기 때문에 없어지는 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대 안으로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태양 추적 방식 시스템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양을 추적하는 방식은 알고리즘 방식과 센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방식이라는 것은 태양과 지구의 항성 운동에 대한 좌표값을 프로그램으로 심어서 이와 같이 보드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이 GPS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위치로부터 움직이는 태양의 궤도를 따라 정확히 좌표값을 읽으면서 구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 방식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하더라도 이 장치가 태양을 바라보며 좌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구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센서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센서 방식은 중앙 4개의 이렇게 중앙에 기둥이 있고요. 한 변에 이렇게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군데의 센서들이 이렇게 중앙에 위치되어 있고, 이 센서가 태양의 광원을 감지하면서 태양을 정면을 바라보게끔 자세를 제어하는 구동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알고리즘 방식은 당사에서 자체로 개발된 제어 프로그램이고요. 이 센서 방식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 방식은 중앙 4개의 광센서를 통해서 태양 광원을 감지하며 태양을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끔 자세를 제어하는 구동 방식입니다. 이런 그 광센서 방식은 주변에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태양이 떠 있고요. 이 센서가 이렇게 서 있을 경우에 이 세 군데, 이쪽, 그다음 건너편 쪽에 세 군데의 센서에는 빛이 태양 광원이 확보가 되지만 이쪽 면에 있는 센서에는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이 신호를 줘서 이쪽에도 센서의 광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자세가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구동을 한다고 보십니다. 늘 태양을 바라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센서 방식, 그러니까 태양 센서 방식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조 치매를 위해서 개발한 이 장치의
초기에는 저희도 광센서를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날씨가 흐리거나 구름이 있을 경우에 그 태양의 광원을 잘 잃지 못해서 이 장치가 센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실창이 채광해주고 있는 빛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실내에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고리즘 방식을 통해서 빛이 딱 고정돼서 멈추지 않게 그대로 고정되어 있게끔 안정적인 이제 구동 방식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오스는 제품의 높이가 3.5m이며 무게는 약 175kg입니다. 옥상은 이제 풍속이 강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시에는 큰 사고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옥상 구조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대의 장치를 옥상에 설치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과 일체형이 될 수 있도록 옥상층 슬래브 타설 전부터 옥상층 철근과 이 옥상층이 나온 철근과 결석해서 앵커를 묶고 그 다음에 패드를 형성하고 그 위에 이제 제품을 크레인으로 떠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다 지어지게 될 경우에는 높이가 3.5m이기 때문에 일단 엘리베이터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설 크레인을 사용해서 단지 옥상에 올리게 되면 지하 주차장 크레인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의 균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크레인이 철거되기 전에 골조가 완성되는 시점에 이 장치들이 다 설치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 이 제품은 주로 신축 건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조 침해에 대한 문제는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 아파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는 분리형 엘리오스 장치를 개발이 이제 저희가 완료가 다 되었고요. 금년에 이제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분리형 엘리오스는 이제 기존 일체형 엘리오스의 이제 높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와 2차 반사경을 이제 분리하여서 크레인 없이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운반이 쉽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기존 풍압에 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상층 바닥에 타공을 하지 않고 파라펫에 이제 체결하는 체결 방식을 통해서 고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장치는 이제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옥상층의 골조가 마무리된 현장에도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당사의 그 엘리오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제 일조권 침해 해결 장치로 신기술로 지정된 제품이면서 이제 국내나 국외 유일한 제품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햇빛과 분산 집중 이런 부분들이 이 기술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공동주택 승인 시 단지 내부 일조 만족률뿐 아니라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 침해 여부 등 건축법과 상관없이 까다롭게 심의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단지 내외 일조 개선을 위해 설계 변경을 통한 시행사의 자구 노력이 이제 선행되어야 하겠고요. 부족한 이 일조량에 대해서는 당사의 일조권 제어 시스템인 엘리오스를 설치하여 일조 만족률을 높여주는 조건부로 사업 승인을 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리오스 설치를 조건부로 사업 승인 득한 현장들은 건축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 등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심의가 통과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